예, 안녕하세요. 바로 BSM 2.0을 이용한 배터리팩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BSM 2.0을 사용하기 위해 스타시스템 플러스 2021.3 버전 이상에서 실행을 해야 하고, 지금도 2021.3 버전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스타시스템 플러스 창이 뜨게 되면은 우선 HPC를 이용한 병렬 코어수를 저는 8로 입력을 하였고요. 이때 미리 만들어 놓은 그 CAD 영상이 들어간 파일을 불러드립니다. 예, 2021.3 버전, 16.06 버전으로 실행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오메트리 씬을 열어보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냉각 플레이트와 냉각 채널, 배터리 셀 하나와 버스바 하나, 그리고 들어가는 버스바, 나가는 버스바, 그리고 배터리 셀, 그리고 그 플레이트 내부에 냉각 채널, 그리고 냉각 플레이트, 그리고 탭 1 부분, 그리고 탭 2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느낌표가 있었던 셀이나 탭, 버스바 부분은 리니어 패턴을 이용해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우선 배터리 솔리드 피직스 세팅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멀티파트 솔리드,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BSM 라이선스가 있으면은 배터리 그 피직스가 활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멀티파트 솔리드로 하는데, 여기서는 셀과 버스바, 그리고 이제 냉각 플레이트의 이제 재질을 각각 다르게 입력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구리를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를 2번을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구리 메터리얼이 2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어플라이를 해서 클로즈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리 2로 되어 있는 부분을 셀로 바꿔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셀에 대한 밀도, 비열, 열전도도를 따로 입력을 할 건데요. 이때 이제 값들은 이제 보통 측정한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 덴시티, 비열, 열전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밀도 같은 부분은 이제 2000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비열은 1200. 그리고 서멀 컨덕티비티는 사실 이제 셀의 방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입력을 해야 합니다. 스택 방향으로는 열전도도가 크고, 이제 나머지 방향으로는 열전도도가 크기 때문에 그 스택에 있는 두께 방향, 스택이 쌓이는 두께 방향으로는 열전도도를 작은 값을 입력을 할 거고요. 약 1.2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셀의 Y 방향, Z 방향에 해당하는 부분은 열전도도를 20으로 좀 더 크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실제 배터리의 열 흐름을 제대로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냉각 채널의 플루이드 피직스 세팅을 할 건데요. 우선 이제 피직스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쿨런트로 바꾼 다음에 리퀴드, 세그리게이티드 플로우, 그리고 콘스탄트 덴시티, 임플리시트 스텝이 터뷸런스의 K 입시는 터뷸런스를 이제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같이 풀어야 하기 때문에 세그리게이티드 플루이드 에너지를 이제 선택을 할 것입니다. 피직 세팅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는 이제 파트를 모아서 이제 리전을 디파인 하기 위해서 어사인 파트 리전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쿨런트 부분만 먼저 리전으로 만들 건데요. 여기에서는 그 리전 하나에, 파트 하나에 지금 이제 서페이스 면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서페이스 분리만 해가지고 리전을 구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리전이 만들어지면은 처음 이제 쿨런트에 대한 어떤 이제 서페이스 부분,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 각각각 이제 바운더리 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쿨런트 모든 면과 인넷, 아웃넷 면으로 나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전 이름을 쿨런트로 변경을 하고요. 이때 피직스는 앞서 만든 피직스 컨테이너에서 쿨런트 컨테이너를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바운더리 면에서 이제 인넷과 아웃넷 부분의 경계 조건을 바꿔줄 건데요. 인넷 부분은 레스플로우 인넷으로 바꿔주고, 그때 유량은 0.15kg/s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입구 온도는 그냥 300켈빈으로 이제 디폴트 값을 사용을 할 거고요. 출구는 역시 이제 프레셔 아웃렛으로 바꿔줘서 그 채널 안에 그 냉각수가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를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파일을 이제 데모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미리 저장을 이제 하나 해놓을 거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저장을 해 나가면서 데모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각각 이제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패턴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셀과 버스바 그리고 이제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셀 같은 경우도 약 8x2로 이제 리니어 패턴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 부분도 4x2로 이제 패턴화 시키고, 그리고 탭2 부분도 이제 2x2로 패턴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있는 파트 형상을 패턴으로 복사를 해서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익스큐트를 시키게 되면은 탭2 부분도 패턴이 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다 익스큐트를 통해 가지고 패턴화를 시킵니다. 현재 그러면은 앞서 있던 그 패턴으로 정의된 부분은 이제 느낌표가 사라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셀과 탭 그리고 탭1, 탭2 부분에 이제 패턴된 파트들을 이렇게 씬으로 끌어보 아니 드래그를 하여서 지금 현재 보이는 씬에서 모두 보일 수 있도록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 씬에서 패턴화된 이제 모든 파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파트들, 솔리드 파트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솔리드 리전을 구성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리전은 배터리 팩이라고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팩 리전을 만들었으면은 여기에서 모든 파트를 연동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파트에서 필터를 이용해서 이름이 쿨런트가 아닌 모든 파트를 배터리 팩 파트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쿨런트라고 쓰면은 OK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쿨런트를 제외한 이름의 총 32개의 파트가 이 배터리 팩 리전에 이제 포함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멀티파트 리전으로 만들 때 각각 알루미늄과 셀과 이제 구리에 대한 이제 파트를 이 배터리 팩 파트에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알루미늄은 기본적으로 이제 플레이트, 냉각 플레이트가 알루미늄으로 지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셀은 이름이 셀로 된 것들을 모두 포함을 시켜서 이제 필터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버스바가 구리가 될 건데요. 이름이 탭인 부분들을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필터를 한번 다시 눌러서, 그래서 이름 탭인 파트가 총 12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컨스트레인트를 다시 지정해줘서 이름이 버스바인 그 파트들을 다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0이 뜬 이유는 거기에 대한 조건문이 AN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탭과 버스바인 거를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걸 5호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제는 격자를 작성하기 위한 메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에서 메시, 오토메이티드 메시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는 우선 버스바와 탭처럼 얇은 메시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팀 메시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역시 이름도 팀 파트라고 팀 메시라고 이름을 부여를 하고요. 이때 들어가는 파트는 각각의 버스바 1과 버스바 인, 버스바 아웃, 그리고 이제 탭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리니어 패턴을 이용한 파트들은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서 작성한 버스바나 탭 부분도 볼륨 메시를 작성을 한 다음에 볼륨 메시 패턴을 통해 가지고 복사해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서페이스 디메시에서 퍼폼 프록시미티 디파인먼트를 설정을 해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배터리 셀 부분과 접촉한 그 면에서 격자를 과하게 짜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사이즈는 이제 3mm로 설정을 하고요. 미니멈 서페이스 사이즈는 약 25%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딥메셔 티크니스 딥메셔 레이어 수는 3개로
그리고 메쉬 품질을 위해서 이제 사이클을 약 3회 정도로 반복해서 격자를 구성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셀 부분에 격자를 짤 수 있는 부분을 설정을 해줍니다. 역시 서페이스 리메쉬와 플레이더럴 메쉬를 선택을 해주고요. 역시 이름을 셀이라고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서 베이스 사이즈 동일하게 약 3mm로 설정을 할 거고요. 서페이스 컨트롤을 통해서 배터리 셀이 플레이트와 닿는 부분에 대해 열 전달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격자를 좀 더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컨트롤 부분에서 타겟 서페이스 사이즈를 커스텀을 바꿔서 그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때 퍼센티지는 50%로 입력을 함으로써 격자가 2배 정도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냉각 채널 및 플레이트를 격자를 짤 수 있는 세팅을 합니다. 역시 파트는 쿨런트 냉각 채널 부분과 플레이트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역시 스페이스 메쉬와 플레이더럴 메쉬를 선택을 하고 유동 부분을 풀기 때문에 풀줌 레이어도 선택을 해줍니다. 역시 이름을 쿨링 부분이기 때문에 쿨링으로 추가를 해주고요. 베이스 사이즈는 나머지 솔리드 파트보다 조금 더 큰 5mm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니멈 사이즈는 50%. 역시 서페이스 컨트롤을 통해서 또 풀심 레이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이제 냉각 플레이트 부분은 열 전달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풀심 레이어를 또 컨트롤해서 하나 정도만 풀심 레이어를 쌓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설정값들은 데모를 위해서 만들어진 설정값이고요. 사용자가 만약에 실제적으로 배터리 팩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경우는 각각의 부품과 그 지오메트리 특성에 따라서 메쉬 컨트롤을 더 정확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페이스 컨트롤이 다 끝나게 되면 바로 이 세 가지 만든 오토메이티드 메쉬를 익스큐션해서 격자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격자 작성 시간은 총 3분이 소요가 되었고요. 이제는 아까 전에 만든 셀이나 버스바, 탭 메쉬를 볼륨 메쉬 패턴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사할 모든 부품들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볼륨 메쉬 패턴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만든 리니어 패턴 셀, 탭 1, 탭 2의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같은 방향과 간격으로 볼륨 메쉬도 패턴화되어서 그 메쉬가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메쉬의 개수가 약 34만 개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메쉬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컨택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윗 컨트롤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컨택을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오퍼레이션에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부품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쿨런트 부분만 빼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익스큐션을 시키게 되면은 윗 컨택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파트에서는 각각의 이제 파트들 사이에 컨택이 만들어졌는데 이 니즌 상에서는 컨택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파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업데이트 인터페이스에 그 바운더리 모드, 컨택 모드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해줘야 밑에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는 솔리드와 솔리드 간의 인터페이스도 있고 솔리드와 쿨런트 채널 간의 인터페이스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쿨링 플레이트 그 부분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우선 솔리드 부분에 해당하는 셀 플레이트 부분 여기에서 컨택이 되어 있는 그 파트들을 파트 서페이스 컨택으로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역시 필터를 눌러서 타입이 파트 서페이스 컨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솔리드 간에
그 컨택 부분이 모두 반영이 돼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총 64개의 컨택이 반영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처리 작업이 종료가 되었으면은 배터리를 성능을 정의하고 부여를 해줍니다. 배터리 셀을 보면은 기존의 TBM 파일로부터 배터리 셀을 정의한 것 외에 유저 디파인 배터리 셀이 이번 BSM 2.0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의되는 배터리 모델은 RCR 모델이고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스타 CCM 플러스에서 RCR 모델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RC 네더의 수는 이제 2개, 그리고 그 셀의 캐퍼시티는 이제 100Ah, 그리고 이제 초기 이제 SOC는 이제 1, 그러니까 완충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시행한다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이때 그 RC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는 테이블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 파일에서는 각 온도대별로 4개의 RC 파라미터 테이블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테이블 하나에 그 값을 보면은 각각의 변수들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고요. 타블레이터를 통해서 보시면은 SOC에 따라서 V와 R0, RP0, 그리고 타우0, RP1, 그리고 타우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테이블이 미리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온도대에 따라서 SOC의 변화에 따른 그 RC 파라미터 값들의 테이블이 총 4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뉴를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RC 테이블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항목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제 283켈빈에 그리고 충전 방전 시에 이제 똑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때 차지 커런트는 18.75A, 그리고 역시 디스차지 커런트도 18.75A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테이블을 입력할 수 있는 RC 변수 파라미터 항목도 그 입력한 값과 동일하게 제목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역시 똑같이 293켈빈도 앞서 했던 세팅과 동일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RC 테이블이 많다라면은 이렇게 하나씩 입력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복사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테이블만 각각의 온도에 맞는 테이블로 바꿔주게 되면은 같은 세팅으로 복사를 해서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시를 하게 되면은 테이블 이름에 따라서 온도대별로 이렇게 정렬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터리 모듈에서 유저 디파인 모델로 정의를 해주게 되는데요. 배터리 모듈도 역시 똑같이 유저 디파인으로 정의를 해주게 되면 배터리 모듈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배터리 모듈을 2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배터리 모듈 1으로 지정을 해줬고요. 이때 배터리 모듈은 4개의 직렬, 그리고 2개의 병렬로 구성되어 있음을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 모듈 셀즈를 보면은 자동으로 4개의 직렬과 2개의 병렬로 연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배터리 모델과 그리고 위에 파트에 있는 배터리 셀 간을 사실은 연동을 시켜줘야 합니다. 여기 BSM 2.0에서는 이런 셀 파트의 이름을 통해서 자동으로 어사인먼트를 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파트 이름을 다 똑같이 통일을 해주기 위해 셀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셀 1 by 1으로 이름을 변경을 해줬던 겁니다. 여기서 어사인 파트 투 배터리 모듈 셀 by 이제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파트 이름을 통한 셀 파트 셀 모델 간의 자동 어사인먼트를 실행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의 규칙은 파라렐 어큐런스는 이 뒤쪽에 있는 숫자를 의미하고, 시리얼 어큐먼트가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셀 파트의 앞쪽에 있는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패러렐 옵셋은 그 어사인드 파트가 될 부분에 어떤 규칙으로 갈 것인지를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병렬에 관한 부분이 2, 직렬에 관한 부분이 첫 번째, 그리고 병렬에 관한 부분은 그 숫자의 마이너스 1, 그리고 직렬에 관련된 부분은 해당 파트 숫자의 마이너스 1로 배열을 하였다라고 조건을 준 겁니다. 여기서 셀 파트를 모두 선택을 해주면은 지금 본 세팅에 맞춰진 그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잘못 들어가 있는 이 4개 뒷부분 셀들은 빼고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가 있는 셀 4개를 빼주고요. 똑같은 규칙에서 그 시리얼, 그 패러렐 옵셋과 시리얼 옵셋 숫자를 변경을 다시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모드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집어넣게 되면은 나머지 밑에서 네 번째 부분도 숫자 배열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몇 번의 연습과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배터리 모듈 1은 정확하게 셀 파트가 연결이 됐다는 걸 봤고요. 같은 형식으로 배터리 모듈 2도 설정을 해줍니다. 역시 네임으로 어사인먼트를 해주고요. 똑같이 가는데 이번엔 숫자가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패러렐 옵셋 숫자가 더 작아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1씩 더 작아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똑같이 옵셋 숫자와 옵셋 숫자를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셀 파트를 입력을 해주고 적용을 했을 때 이제 다 모두 잘 적용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일괄적으로 그 셀 파트가 셀 모델에 적용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찍어보면은 역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배열이 됐음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선 모듈이 두 개인데 셀 정의가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금 만든 모듈은 수작업으로 셀 모델을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셀 모델이 연결이 되면 여기에 있는 느낌표가 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한번 했고요. 이제 서킷을 구성하기 위해서 배터리 각각의 이제 모듈들을 서킷 엘리먼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원투 셀렉을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서킷 엘리먼트를 하면은 밑에 그 서킷 항목에 각각의 배터리 모듈 1, 2에 대한 서킷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하 조건을 주기 위한 서킷 엘리먼트도 따로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뉴 서킷 엘리먼트에서 테이블 서킷 엘리먼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서 테이블은 WLTC 클래스 3에 해당하는 그 부하 조건, 부하 사이클을 주었는데요. 각 시간에 따라서 그 배터리 팩에서 나가는 이제 부하들을 각 이제 초별로 약 1800초 30분 동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하 사이클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WLTC 클래스 3 테이블을 선택을 해주고요. 부하는 커런트, 시간과 이제 암페어를 설정을 해주면은 부하에 해당하는 WLTC 클래스 3에 대한 서킷 엘리먼트가 완성이 됩니다. 서킷 에디터를 켜게 되면은 앞서 만들었던 배터리 모듈 1, 2에 대한 엘리먼트와 그리고 이제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연결을 해주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순서별로 적당히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예전에는 각각의 터미널마다 우클릭을 통해 가지고 우클릭을 통해서 각각의 엘리먼트를 연결해 줬다라면은 지금은 서킷 에디터를 통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 서킷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킷 커넥터를 보면은 아까 전에 연결했던 그 서킷 커넥터들이 지정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킷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계산을 돌리기 위한 솔버 세팅을 합니다. 여기에서 각 타임 스텝은 1초로 크게 주고요. 그리고 이제 솔버에서의 릴렉세이션 벡터를 더 높입니다. 빠른 계산을 위해서 솔리드와 플루이드에 대한 에너지 릴렉세이션 벡터를 좀 높은 값을 주고요. 이너 이터레이션은 유동도 함께 풀기 때문에 한 5배 정도로 디폴트로 주고, 그리고 총 계산 시간은 30분에 해당하는 1800초, 그리고 계산의 이터레이션이 끝나지 않도록 맥시멈 스텝은 비활성을 해줍니다. 이제 후처리를 위한 디포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만든 디포트는 볼륨 인테그럴 배터리 히스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이제 열량을 추적하기 위한 이제 디포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파트는 각각의 셀들을 선택을 하고요. 이름을 볼륨 인테그럴 배터리 히스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장 부분에 대해서 만들었으면은 두 번째는 미니멈 SOC를 만듭니다. 그래서 배터리 모든 셀에서 SOC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디포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볼륨 에버리지 셀 템퍼러처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셀에서의 그 평균 온도 값을 측정할 수 있는 디포트를 만듭니다.
역시 파트에서 모든 셀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터리 팩에서의 이제 볼티지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팩에서의 이제 볼티지를 보기 위해서 파트는 이제 서킷 엘러먼트에서 나오는 볼티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터미널도 같이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팩 볼티지라고 이름을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배터리 모듈에서 발생하고 있는 커런트를 측정할 수 있게끔 서킷 엘러먼트 커런트에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모듈 1을 터미널 지정해주고, 똑같이 복사를 하나 해줘서 그때 파트는 배터리 모듈 2를 넣어줍니다. 역시 터미널도 수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리포트는 다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리포트를 대상으로 플랫을 생성을 합니다. 모든 플랫은 다 각각 하나씩 만드는데, 방금 만들었던 모듈 1, 2에 대한 커런트는 하나의 플랫에서 볼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줍니다. 리포트와 셀을 만들었으면 이제는 결과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씬을 만들어주는데, 지금 만드는 씬은 냉각 채널에서의 프레셔와 벨로시티를 볼 수 있는 씬입니다. 우선 씬 이름을 프레셔 앤 벨로시티를 바꿔주고, 스칼라에서 들어가는 파트는 그 냉각 채널을 집어넣어줍니다. 이때 보고자 하는 함수는 프레셔고요. 컬러바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주고 오퍼시티를 0.5로 넣어준 이유는 여기에 냉각 채널에 스트림라인을 같이 겹쳐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스트림라인도 역시 플루이드 영역만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 플런트의 입구부터 나오는 스트림라인을 볼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게이션 수를 10으로 늘려준 이유는 그 스트림라인을 좀 더 길게 보기 위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셔와 벨로시티 씬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언스테디 계산해서 솔루션 타임 어노테이션을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셀과 냉각 채널 그리고 플레이트 온도를 볼 수 있는 씬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게 스칼라 값에서는 T셀이라고 해서 파트에서는 셀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스칼라 펑션은 템퍼러처로, 그리고 단위는 셀시우스로 변경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의 유닛을 변경해준 이유는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온도의 범위를 45도에서 25도 사이로 고정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칼라 씬을 두 개를 더 복사를 해서 그때 파트의 플런트, 플레이트와 그리고 플런트 부분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여기 복사할 때 에러가 뜨는 이유는 단순한 버그인데요. 이 버그는 17.2 버전부터 수정이 될 예정입니다. 플레이트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모든 컬러바는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든 두 개의 컬러바는 꺼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스칼라 씬에서의 온도 범위를 20도에서 45도 사이로 모두 변경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셀과 플레이트와 냉각 채널은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플 트랜스폼을 통해 가지고 이 화면에서 그 파트를 이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심플 트랜스포를 해줘서 지금 채널을 우측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또 새로운 심플 트랜스폼 하나 만들어줌으로써 이번에는 냉각 플레이트를 위로 올리는 트랜스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심플 트랜스폼은 여기서는 냉각 플레이트에 적용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한 화면에서 냉각 채널과 플레이트와 셀의 온도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싱까지 다 마쳤다라면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계산 준비를 합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초기 조건이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택 부분, 인터페이스 부분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종료가 되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로 계산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계산 런을 진행을 해서 내지월 창이 뜬 걸 확인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터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계산이 이제 1800초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계산이 종료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팩과 냉각 채널 플레이트에서 온도, 그리고 거기에서 냉각 채널에서의 압력 강화와 어떤 이제 유동장을 스팀단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만들었던 리포트,
그리고 디프트로부터 나온 이제 플랫을 통해서 시간에 따른 SOC의 변화, 그리고 커런트 변화, 그리고 배터리 팩에서의 온도 변화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배터리 팩에서의 볼티지도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온도가 최대 이제 56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이때 배터리의 열량을 또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토탈 솔버 CPU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단일 CPU가 여기 계산을 기여한 시간이 총 8시간 정도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약 16코어로 약 1시간 정도의 계산이 소요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데모를 통해서 BSM 2.0에 대한 이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더 쉽고 빠르게 격자를 구성하고 계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